페이지 자 148, 148 페이지 148페이지. 자, 수소의 선스트럼입니다. 수소 선스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험할 때 쓴 재료가 뭐냐면 수소라는 거. 수소가 포인트. 그죠? 포인트. 수소라면 다 맞아. 맞는데 수소가 아닌 경우 약간 달리 좀 나온다는 거. 약간 차이점이고. 하지만 거의 이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자, 수소 원자에 대한 선스트럼 나오는데, 수소 원자에 대한 에너지 준이 나오는데,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수소 보면 전자 들어가는 껍질 있지? 껍질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값인데, 잘 보면 식이 얘는 마이너스 n제곱 분의 10.6 전자물 그거 혹시 그 화학 혹시 하는 거? 화학 안 하지? 네. 화학에도 이런 거씩 나오거든? 화학이랑 우리 물리에 보면 이렇게씩 나오는데 잘 보면 단위 때문에 이제 숫자 약간 좀 차이가 나게 해봤자 큰 거 없어 그냥 해봤자 그 분자는 그냥 어떤 고정의 수야 성수처럼 된 거. 또 분모가 보면 그 전자 껍질 넘버 우리가 이제 주양수에 대한 적으로 푼다는 거 다 똑같아. 그리고 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거 뭐냐 마이너스다. 에너지가 마이너스래. 에너지 마이너스라는 말 들어본 적은 아무튼 과학에서는 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없지. 마이너스라면 좀 이상하죠, 그지? 이상하지? 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를 정할 때 우리가 이제 원자 내에 있는 전자 껍질은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엄청 많이 무한대. 무한대는 그 안쪽에 있는 에너지를 갖고 저 바깥쪽 에너지 크고. 또 제일 마지막 몇 번째?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애니콜 거의 제일 마지막 무한대일 때 이때 그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오케이? 저것을 기준으로 한 거야. 오케이? 수학 시간에 혹시 무한대 배웠나? 그렇죠. 자, 무한대 분의 1 얼마? 자, 또는 무한대 적분의 1은? 그렇죠. 이건데 보면 이제 그 전자 껍질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설명상 이제 한 것뿐이고 그리고 껍질 보면 그냥 가면서 점점 더 좁아져 이렇게 더 넓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좁아진 모습이야 참고로. 좁아져서 저기 그 제일 마지막 궤도 이 경우에는 그 애니콜 무한대가 되고 그리고 그때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 이게? 또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이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0.6 맞습니다. 6 전자부터 얼마? 0. 오케이? 저 가장 마지막 궤도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큰 건데 그것을 0으로 한 거다 보니까 그 안쪽에는 에너지가 더 작은 거. 그래서 그 0보다 더 작은 값은 음수인 거. 전부 다 마이너스 값 붙은 게. 얘는 어떤 방향성이 아니고 그냥 그 값이 아니야. 값인데 우리가 육체에너지라고 약간 떠올려. 육체에너지는 어떤 그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으면 그때 갖는 에너지. 근데 만약 낙하하면 높이가 더 감소하니까 에너지가 더 감소하고 그리고 기준면 이때는 에너지가 빵이고 이것보다 더 아래 있으면은 마이너스 되는 거야. 해주면 돼 그냥. 그래서 이것이고 제일 마지막 무한대 그 궤도에 대한 에너지 그 값이다. 그리고 기준 되고 그리고 얘보다 안쪽이다 보니까 값이 마이너스 붙는 거. 이렇게 보면 돼. 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식이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그 전자가 전이할 때 그때 에너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식은 이거 하나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식 바로 위에 있는 이 식 얘랑 이제 같이 봐야 돼. 얘랑 같이 봐야 돼. 오케이? 왜 그러면 저 에너지가 이 에너지야 이게. 그래서 전자가 이동할 때 전자가 전이할 때 그때 출입하는 에너지 그 값은 각 궤도에 대한 에너지 값 그 차이로 하면 되는 그 값 차이에 대한 그 에너지 값이고 이거야. 말이 약간 좀 어려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 보면 내가 드리자. 내가 드릴게. 그 원자핵이고 궤도가 있는데 빨리 애니콜 1, 애니콜 2, 애니콜 3, 애니콜 4 쭉 많이 있고 라고 할 때 전자가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들어올 때 그때 에너지 내보내지? 내보낸 에너지. 이 에너지 값은 이거. 이는 HF라는 거. 이 되고. 그리고 이 값이 뭐냐면 두 에너지 분위 차이라는 거. 바깥쪽이 크고 안쪽이 작으니까. 왜냐면 이제 이 4 빼기 이 2. 설정, 어이구. 빼기 이 2 해주면 돼. 맞습니까? 그럼 나온다. 이것이고 이거야. 라고 할 때 되게 문제는 이제 이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응? 해봤죠? 잠깐. h가 상수야. 상수인데 그 상수가 이제 숫자 까먹었다. 6점, 숫자인데 이 값을 구한다기보다는 되게 문제는 이렇게 될 때 그 진동수 또는 어떤 파장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진동수 또는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 차이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좀 주의하면 돼.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거 그것을 좀 주의해서 좀 잘 보내고, 아무리 실제 값을 구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 바로 고인데 소수 나오는 분수식 이거 계산해서 값이 얼마냐? 이것이 얼마냐? 안 물어봐. 이게 어떤 그 차이를 물어보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죠? 괜히 이거 소수다 어떻게 계산하지 하지 말고 그냥 그 값을 때 어떤 그 비율 같은 거 그것을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야. 하시면 돼. 나중에 뭐 시간 되면 그 뒤에도 문제 좀 풀면 돼. 그냥 좀 하면 되고. 다음 해가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n이 이것이고 주량 요소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각 궤도의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띄엄 때 있다는 거. 지금 뭐야? 불의 속성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지.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자가 들어올 때 좀 약간 조금만 더 위로 그러면 그 첫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와. 들어올 때는 그때 내보내는 에너지인데 해봤자 이제 전자이다 보니까 에너지 크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좀 미세하게 내보내. 해봤자 이제 주로 빛 에너지 내보내. 빛은 빛은 파동이고 파동이고 그 파장자에서 구분하면은 전에 한번 했지 이거? 파장이 반 짧은 것은 파장 짧은 것은 지금 크다. 지금 커요. 큰 것은 그 에너지 크다. 에너지 큽니다. 이것이 에너지 가장 큰 것이 감마선 그리고 X선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가시형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나머지 전판. 전판하는 거. 그랬을 때 첫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올 때 아무튼 어디서부터인지 뭐 상관없고 아무튼 첫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올 때 그때 내보낸 에너지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으로 이렇게 첫 번째로 들어올 때 어디로부터 들어도 다 상관없어. 그리고 두 번째 궤도로 들어올 때 그때는 전부 다 가시광선으로 때문에. 자, 가시광선이 어떤 말 뜻일까? 가시광선이 말 뜻 눈에 보이는 거? 볼 수 있는 빛이고, 자외선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냐면 우리가 무지개인데 빨, 주, 노, 초, 파, 남, 고 해가지고 자외선은 그 플러스 바깥쪽에 있는 그 빛이라는 말 뜻이야 이게. 그리고 자외선은 그 가시광선이 아닌 거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보다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자, 이것보다 그러니까 그 전자가 만약 세 번째 궤도 들어올 때 그때는 그 저기선 내보내고 그때는 뭐냐 그 얘는 이름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비치는 거 이름이 저기선이야. 그죠? 중요한 거. 그래서 어느 궤도로 들어오냐 그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오면 전부 다 자외선 내보내고, 두 번째 들어온 정대는 가시광선, 첫 번째 들어오면 정대는 저기선 내보낸다. 그런데 첫 번째 궤도로 전자 들어올 때 2에서 1로 들어올 때 또는 3에서 1로 들어올 때 서로 간에 들어오는 그 정도 다른 거지. 다른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가 들어오면 에너지 내보내는데 들어온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더 많이 내보내. 그래서 이제 n 이퀄 2에서 1로 오는 것보다 3에서 1로 오는 것이 에너지를 더 많이 내보낸다. 햇반처럼 좀 더 이제 그 자외선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좀 말해야 그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올 때 그때는 얘는 이제 그 가시광선이고. 그래서 3에서 2또는 4에서 2 서로 간에 그 들어온 정도 또 다른 거다 보니까 3에서 2보다 4에서 2가 에너지 더 많이 내보낸다. 그죠? 참고로 보면은 3에서 1로 내보낼 때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작아서 보니까 그때 내보내는 빛은 빨간색. 빨간색죠? 빨간색. 뭐 살짝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N3으로 세 번째 또 들어올 때 저기선이고 다 똑같아요. 자, 4에서 3 또는 그 5에서 3 그러면 4에서 3보다 5에서 3이 좀 더 높으니까 더 많이 더 에너지 더 내보낸다. 그런 모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실수 만드는 거 우리가 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제 자외선 영역 이거 얘를 우리가 말자 얘를 우리가 그 라이먼 계열 다음에 그 두 번째 가시광선 영역 가시광선 어떻게 돼 있어? 가시광선 영역인데 얘는 발모 어우 싫어 발모 계열이고 그리고 그 적외선 아니 적외선 영역에는 파신 계열 그래서 틀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영역을 물어봤는데 계열이라는 거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다음은 뭐 3에서 이거 떨어질 때 그때 어느 영역이냐 3에서 이거 왜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 얘는 발모 계열 쓰면 걔한테 안 되는 거야. 영역을 물어보면 영역 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잘못 이거 뭐냐면 라이면 발모 그리고 파신해발 저번에 사람 이름인데 혹시 그거 알려줄지 모르겠다.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돼? 개가 돼. 사람 정도 개가. 그죠? 사람은 개가 사람 아니니까 개가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사람, 그러니까 어떤 계열 물어보는 사람 이름을 하면 되고 그리고 그냥 영역 물어보면 그냥 그 빛 종류 해주면 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지금 실수해서 틀리면 안 뜨거워요. 사실은 안 나오지? 나오긴 나와. 아무튼 그거 실수하면 돼요. 했을 때 외워야 돼. 외울 때 그 앞에 있는 글자 따서 외우면 돼. 자라, 가발, 파전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도 그려야지. 지금 그릴 거야. 이것이 뭐게? 자라. 거북이는 그 무늬가 있지? 근데 자라는 무늬가 없나? 뭐 그래? 자라인데 이거 뭐야 이거? 뭘 썼네? 가발. 자라고 가발 썼는데 그 보니까 이제 그냥 그 배고파 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그 파전 먹은 거. 그래서 자라, 가발 그리고 파적인데 파적이나 따지면 안 돼. 따지는 사람은 안 돼. 따지면 안 돼요. 아무튼 자라, 가발, 파전 이렇게 보면 돼. 그죠? 하면 돼요. 좋아요.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외우면 돼. 딱히 뭐 없고 단체로 하지만 이제 그 식 형태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그 형태에서 이제 주 양변수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또 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죠? 마이너스 들어가는 좀 봐야 돼요. 10포인트. 다음에 이거 다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다 이거 다 똑같다. 자, 진동수 에너지 다 똑같이 그 라이먼 우리 저기서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우리가 있는 저기서 그 순서니까 이렇게 다 되고 파장 거꾸로 반대로 파장 길면 에너지를 더 작은 거 해주면 돼. 나머지 없어요. 다 똑같은데 그 참고로 한 가지만 좀 더 기억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는 칼라 안 나와. 칼라 안 나오니까 그 빨간색 또는 파란색 좀 찾아야 돼. 우리가 빛이 선명색이 빨초파. 그러니까 특히 뭐 보라색은 뭐 그저 뭐 할 거 없고 빨초파인데 빨간색은 파장 얼마 되게? 파장. 긴거 아니야? 그 빨간색 그 빛에 대한 파장은 얼마나 할 때 그 약간 기억하면 좋아하게. 그러면은 시험 문제 칼라 안 나오고 단지 어떤 표 같은 거 어떤 숫자가 주어지니까 그것 통해서 그것이 어느 부분이 우리 파악을 해야 돼. 그거 파악 못하면 못 풀어. 시험 문제 푸는 얘는 뭐 빨간색 그거 없어.
파장 딱 주어져. 너희가 다 그 보고 잘 하면 돼. 이게 뭐냐면 사오정. 사오정은 7공조. 7공조 뭔지 알아? 그렇지. 현재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일진으로 보네. 옛날 뭐 여고에서 이제 일곱 그 언니들, 약간 뭐 껌 좀 씹는 일곱 언니들. 그래서 7공주파. 그래서 4호정, 7공주. 4호정 뭔지 알아? 손오공. 여기 4호정. 4호정, 7공주 외워야 돼. 이거 혹시 뭐냐면 4호정, 4호. 청색. 오케이? 70, 주 빨간색. 여기서 하나 붙이면 돼. 파장이 400원씩 나누면서 파장이 또 700 나누면서 이것은 곧 청색, 이것은 거의 빨간색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딱 400씩 딱 청색 그것은 아니야. 이 정도 되는 거 부분 400에서 400 잡으면 이 정도 되는 부분이 거 파란 거. 이 정도 되는 부분이 그것이 빨간 거 해주면 돼. 보자 보면은 여기 칼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대략 그 파장이 656 나누면서 단위가 나누면서니까 되고 만약 저것을 이제 그 마이크로미터로 하면은 얘는 그 0.7 마이크로미터 서울로. 근데 나노미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 700 정도 되고 하는 거 지금 빨간색이다 보면 돼. 그리고 약 400 정도? 400 정도 또 되는 것이 주로 파란색이다 보면 돼. 우리가 보면 시험 문제는 이것도 칼라 안 나오지 흑백이 다 나오니까 저 파장 순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장과 그리고 진동소로만 약속하는 건데 뭐 진동소로 진짜 문제 잘 안 물어봐. 사실 진동소는 이제 문제 파장이 그 6대6 파장이 400이라고 하면 두 개에서 그 왼쪽 오른쪽에서 그 진동수는 누가 더 많을까요? 진정수.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케이? 파장 짧을수록 파장 더 짧을수록 진동수가 크다는 거, 많다는 거. 그거만 알면 돼. 얘는 우리가 이제 그거라보다 우리가 그 색깔에 어느 범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이제 내가 말을 해준 뿐이고, 그 약간 좀 주의 좀 하면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됩니다. 눈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진동수 파장 풀어가는 그 역수항인 거 좀 기억 좀 하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중에서 수소. 잘못 이런 것을 나올 때 보면은 잘못 대기구 원자들을 보면 해볼 때 수소야, 수소. 수소이고 얘는 보어가 실험한 거, 보어가 하는 실험이고, 보어가 이제 했을 때 보면 수소로 하면 딱 맞는데 수소가 아닌 다른 거를 하면 뭐 안 맞아. 안 맞아요. 그거 약간 안 맞는다는 거. 자, 갑니다. 자, 보자 보면 뭐냐? 잘 까먹었다. 큰일 났다. 까먹었다. 수소가 뭐냐? 수소는 그 한 개의 전자가 있는 그 단전자 원자인 거. 근데 수소가 아닌 것들은 다 그러니까 전자 두 개 이상이 다 전자 원자인 거야. 그런 거다 보니까 수소랑 거리 수소 아닌 거랑 달라. 오케이?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그래서 한번 달라요. 딱 차이가 없어요. 질문. 우리가 무엇을 좀 할 거냐면 이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야 되는데, 안 나오나? 안 나온다. 자, 이거 보자, 얘 보자. 일단 그 문제인데, 일단 대표적 분석에서 됐고. 일단 이거. 자, 151페이지. 에너지 준위 보자. 에너지 준위. 갑니다. 자, 이거에 대한 문제 먼저 좀 확대할까? 하자. 지우고. 자, 보면은 보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 전 AFT 나타난 거고, 그죠? 잠깐만. 큰일 났다. 혹시 이제 잠깐만. 끄고. 멈춰. 자, 갑니다.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릴 거야. 지울 수도 있어. 뭔지 알지 이거? 모르네 이거? 쏠 수도 있어. 이거 뭔지 몰라 이거? 그거. 타짜. 네. 봤어 이거? 보진 않았는데. 그렇죠. 봤으면 큰일 났죠? 영상 녹화되고 하는데 그 19세 19국인데 아무튼 타짜.
그 엄청난 계산 나온 지 10년 넘었지 아마 그래도 지금도 그 엄청난 유행어를 가지고 있는 유행어를 쭉 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다. 아니 안 보인다 이거. 자 A 그러니까 E1부터 E2 있을 건데 A, B, C, D예요. 그죠?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첫 번째. 이거. 자, 잠깐만. 오케이. 좀 더 올려. 자, 양면사수가 커질수록 양면수가 뭐냐면은 N가 N. 그죠? 이거나. 자, 양면수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위 간격이 좁아지냐? 좁아져. 오케이? 좁아진다. 가속과다 문제 보면은 그 그림, 그 참고서 보면은 똑같은 간격만 주어지는데 원래 그거 아니야? 더 좁아진 모습. 그죠? 맞는 말. 두 번째 거. 방출된 광자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냐? 일단은 근데 방출된 에너지인데 좀 다 들어오지? 들어오는데 첫 번째 그 껍질로 들어오면 어떤 에너지 때문에? 자외선. 두 번째 껍질로 들어오면 얘는 같이 한번 세 번째 들어오면은 저기서 안 되죠? 여기 맞죠? 라고 할 때 그냥 봐봐 만일 잠깐 2에서 1로 떨어진 B하고 그러니까 2에서 1, 그러니까 한 개 껍질 그 이동하는 거 그리고 2%에서 2%로 떨어지는 거 1번 2번 알았죠? 이거? 그래서 얘는 4에서 1로 두 개 껍질 이동하고 얘는 2에서 1로 한 개 껍질 이동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내보낸 에너지는 누가 더 클까요? 1번 2번 답은? 2번? 껍질 이동이 한 개 껍질 이동 두 개지? 1번? 그럼 누구야? 답은? 2번이야. 어. 이게 뭐냐면 껍질 이동하는 게 개수 필요 없어. 햇볕에는 뭐야? 네번의 에너지 뭐야? 자외선이야. 햇볕에 네번의 에너지 뭐야? 가시광선. 그러니까 두 개에서 에너지 누가 커? 얘가 크다. 그죠? 한 개 이동하는 게 어쩌라고? 그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영역으로 그 에너지 내보내냐. 어떤 빛이 내보내냐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 오케이? 그럼 먼저 보자. 보면 아이고 긴장합니다. 방출된 광재 에너지는 A에서 가장 크냐? 아무튼 얘는 이제 그 자외선이고, 그리고 자외선 해봤자 A랑은 B인데 B보다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자외선이어도 이동하는 것이 더 많은 거다 보니까 A가 더 많이 더 내보내. 맞는 말? 오케이? 이해 가나? 네. 다음에 세 번째 거. 방출되는 광자의 진도수는 B에서 봐. C에서 크냐? 안 보이죠? B하고 C는 B는 N이고 3으로 내보내고 3으로 이거 뭐 N 정선이고 그렇죠? 네. C는 3에서 1은 그 가시광선 그렇죠? 그래서 진동수 그러니까 에너지 누가 크면 이렇게 에너지 크다? 네. 그만큼 진동수 또한 C가 더 크다는 거야. 네. 그게 맞는 말 틀리면 잠시만요. 그죠? 네, 어려워. 자, 진동수니까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 또한 큰 거야. 네. 그럼 맞아. 에너지가 저기선이구나. 그죠? 네. 그거 틀렸어. 틀면 오케이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 그 비급 문제, 뭐보다 뭐 하는 거? 비급 문제인데, 이것이 은근히 어려워, 이게. 여기 보면은, 순간적으로 문제 풀 때, 갑자기, 흘려, 이게. 흘려서, 그래, 맞아, 한다고. 맞아, 한다고. 근데 이제 틀려, 이게. 또 비급 문제 풀, 은근히, 우리 지금은 좀 쉬운 걸지 몰라도, 아직 막상 시험 문제 풀게 되면, 막 그냥 약간 긴장이 하도 약간 좀 흘려, 이게. 그래, 맞아. 비가 더 커, 한다고. 그럼 틀린 거. 잘 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누르면 나오면 확실히 그거 표시해. 부동 표시 하던가 해서 문제 풀면 그나마 약간 도움돼. 합니다. 네 번째 거.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은 C에서가 D에서 B냐? 먼저 C하고 D인데 C는 해봤자는 그 가시광선. D는 해봤자 얘는 그 자외선이죠. 그 에너지 누가 커? 그 뭐지? 저. 자외선. 네. 저 두개 크고 그리고 이제 진도수 누가 더 커? 이거 크지? 네. 그리고 파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맞는 말 틀리면 잠시만요. C에서가 D에서보다 네. 맞는 거 오케이? 맞는 말. 자, 동그라미 됐습니까? 다음에 또 이어서 2번 문제. 그림에서 제시된 것 위에 전자 전이어서 광자를 방출할 수 있는 경우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이제 전자 전면에 대한 건데 이렇게 4에서 1로 떨어질 때 그때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 여기는 보면은 일단 이제 그 경우수인데 그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있지? 그리고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없어 이게. 저는 그 3은 그러니까 n=3에서 n=2로 떨어진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죠? 이거 빼주고 이거. 그럼 또 빠져도 또 있을까 없을까? 보면은 또 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경우수, 그죠? 여기서 경우수인데 뭐 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우수. 그럼 또 이거. 자 얘도 있다. 그래서 n=4에서 n=2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고, 그죠? 이거 쓰면 돼요. 약간 문제가 약간 좀 약간 허무할지 몰라도 어떤 이제 전자가 전이가 어떻게 이제 그거 좀 봐야 되고 간혹가다 문제 물어봐 이게. 또 전자가 전이할 수 있는 그 경우수 몇 가지인지 물어봐. 그런 거니까 좀 약간 파악 좀 생각 좀 해야 되냐?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해봤자 뭐 4에서 1 또 3에서 1 그리고 2에서 1 다 있고 그리고 3에서 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에서 뭐 30 또는 3에서 1 다 있고 그렇죠? 됐나? 또는 뭐냐? 뭐 4에서 2, 4에서 2 또는 뭐 4에서 3 다 있고 됐어요? 이거 재밌게 봐주면 돼. 질문. 된 거? 네. 다음에 자 3번 문제. 수소원자 에너지 주니 불연속이냐? 맞죠? 불연속.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주니까 식 뭐가 되니? 수소원자 에너지 주니까 식 뭐가 돼? 얘는 2에는 마이너스 그 N제곱분의 2부터 전자부터 2불. 이것은 이제 불연속이죠. 불연속. 그래서 껍질에 대한 거다 보니까 불연속이는 거. 그러면 두 번째 거. 이 원은 야, 안 보인다. 이 2는 2분의 2 원이냐? 일단은 다시 말하면은 그 두 번째 껍질, 그치? 두 번째 껍질에 대한 에너지 값은 첫 번째 껍질의 절반이냐?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집어넣어. 이 원은 어떻게 돼? 물론 얘는 그 상수니까 무시하고, 그죠? 얘를 우리가 그 K로 해, K. 이거 K로 또 K로 하면은 됐죠? 첫 번째는 그 1제곱분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하면 되고 그리고 N은 이 두는 N은 잡았다. 다행이다. 어제 선물 하나도 없었네. 안 보여. 아무튼 마이너스 2제곱분의 K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얘는 E2는 이온이 몇 배? 네, 자, 2투가 이번에 4분의 1. 4분의 1, 그죠? 그래서 2분의 4분의 1. 4분의 1. 틀린 거? 그래서 왜 나오냐면 식이 그 관계야. 제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다음 이제 세 번째 거. A에서 방출되는 광대 진노수는 A, C, D에서 방출되는 광대 진노수 합과 같냐? A에서 방출되는 광대 진노수 A 안 보인다. A에서 내보낸 그 광자 진노수는 B, C, D에서 내보낸 그 광자 진노수 합과 똑같냐? 라고 하는데 우리 식을 한번 좀 표현해주면 먼저 이제 A 경우는 얘는 그 4에서 1이니까 그죠? 에너지 크고 에너지 작은 거. 여기서 내보낸 에너지는 얘는 그 식이 이거 여기 짧을 것 같아. 안 써줘. 마이너스 4제곱분의 K 빼기 얘는 그 마이너스 1제곱분의 K 해주면 돼요. 그죠? 그리고 PCD에 대한 문제 뭐야? 광대 진노수 합인데 PCD에서 방출되는 광대 진노수 합 되죠? 그거? 이건데 PCD에서 내보내는 에너지 합은 E 그리고 C, D. 귀 아파. 참고로 내가 쓰고 있는 이제 그 뭐냐 마스크 이것이 약간 좀 타이트해 이게.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에 이거 쓰고 있는데 귀 아파. 귀 땡겨. 그래서 어떤 마스크는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약간 좀 이제 귀 아픈데 얘는 귀 아파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이거 타이트하지 않으면 또 이제 제대로 흡수가 안 그러니까 그냥 차단이 잘안 나타나니까. 근데 또 생각나는 거 군대 이야기. 뭐냐면 군대에서 이제 내가 보면 그 박격포라고 하면 이제 그 뭐냐 포탄 집어넣고 펴고 나가는 거 있어 이게. 근데 내가 이제 마친 그 이제 보직이 보면 그 박격포인데 그 81mm. 내가 아무튼 내가 한 건 아니야. 그 랜덤으로. 그리고 이것이 얘는 뭐냐면 이제 박격포 쪽에서 가장 그러니까 보병이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뭐냐 휴대하는 가장 무거운 박격포. 다 합칠 때 무게가 42kg 나가게. 그거 3단 분리해. 3단 분리해서 보면 이제 18kg 그리고 13kg 나머지 12kg 막 그래. 내가 같은 거 이거다. 18kg짜리. 그 쌀 한 부대 정도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군장 메고서 총 들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들고도 가야 돼.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어떤 훈련을 이었냐면 화생방 과정에서 이제 하는 훈련인데 아침에 공유시 정도의 상황이 걸려. 하고 막 있어 그냥. 그럼 그때 처음부터 먼저 정등을 써야 돼. 정등을 쓰고 그러니까 정등 먼저 쓴 다음에 그다음에 환목하고 그리고 이제 전투가 다 치는 다음에 그다음에 그 뭐냐 화생방 그 대비이다 보니까 또 뭐냐 그 보호이라 해서 화생 그 뭐지 그 화생방이나 어떤 그 화학물질의 침투를 막아주는 옷이 또 있었구나. 참고 그때가 계절이 가을이었나 보네. 가을. 이제 2년 지금쯤. 그때 보면 약간 그 옷이 약간 겨울옷 그 마치 스키보드 느낌, 스키보드. 그러니까 스노보드 복 정도? 그 정도 된 두께야 이게. 그것을 입고 방역을 쓰고서 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옷 환복하고 그 전투화 신고 보호 입고 보호도 해서 전투화 덮개 다 쓰고 그리고 군장 메고 우리가 총 들고 군장 메고 그리고 내가 이거 18kg짜리 그거 들고 그리고 상황실 전투 상황실로 가서 막 물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빨리 뛰어가야 돼. 그리고 뛰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초 뭐 진지 확보하는 거 있거든 게 그리고 가는 거야 이게. 그 이동거리 한 거의 200m 돼 보면 내가 2층 막사인데 2층 막사에서 이제 1층에 다른 건물에는 그 1층으로 상황실 가서 그 내가 진지 맞는데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한 200m 될 거 아마 좀 다음에 그냥 광대만 쓰고 이제 뛰고 가는 것도 힘든데 다 짊어지고 뛰고 가서 그 방금 보면은 이제 그 잘 풀어지지 말라고 턱건이 이제 왜인지 알겠어. 그때 보면 그때 막 그 숨차가지고 진짜 막 그 간부 있어. 그 훈련을 체크하는 간부 있어. 간부가 이제 그 뭐지 그 체크판 딱 들고서 막 보고서 체크하는 거. 그 간부 잘 안 보이게 숨어서 그러니까 숨이 약간 잘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그 거기만 이제 들고 숨 쉬려고 하는데 턱건 때문에 안 돼. 근데 턱건이 약간 똑딱인데 그 급하다 보니까 안 돼 이게. 똑딱이가 안 풀어져 이게. 그때 되게 좋을 뻔했어 진짜로. 그 느낌 지금. 방금은 이거 그 뭐냐 마스크 이거. 그 지금 94짜리인데 99짜리 했으면 너 큰일 날 뻔했지. 약간 그 느낌? 그래서 다 짊어지고 방금을 쓰고 막 뛰어가는 그 느낌. 그렇죠. 파이팅. BCD에서는 에너지 그 합인데 B의 경우는 4,3이니까 먼저 2포 빼기 2,3 하면 되고 그다음 C 그러니까 2 더하기 C는 3, 2 됐죠? 3이 그래서 2, 3에서 빼기 2, 2 그다음 D는 1 플러스 2에서 1 그렇죠? 다 더하면 이것이 이렇게 돼요. 뿅 없어지는 게는 똑같네. 2포 빼기 2가 똑같네. 여기 이런 괜찮다 이거.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4번에 걷다 보니까 이제 뭐니? 그 진동속 똑같다는 거. 그죠? 동그라미 맞나? 그 생각?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써면 돼요. 이거 80을 이거 M29 A5
80을 고 그때 막 엄청난 그 막 군대 사는 거 없어 이게. 그래서 하루 동안 보면 이제 군대에서 보면 맨날 삽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삽질 안 한다는 이제 그 이런 각자 그 전투 보직 그거 훈련하거든. 근데 여기서 합창하고 그 분리하고 합창하고 분리하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 교보면서는 2분 내로 그 설치 완료하라고. 근데 실제 이제 전쟁에서 그냥 죽지. 그래서 되게 보면 1분 10초 정도? 우리 차르포래 차르포 뭐라 그래? 차르포 하면 막 하는 거. 근데 그때 좀 멋있어요. 프렉스? 네, 프렉스. 참 너무 재밌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가는 군대이니까 그죠? 군대 또 가면 또 자신이 가는 곳 가장 또 재밌고 가장 이제 위험하고 한 거죠. 가장 멋지고 한 거. 그죠? 늘 그랬죠? 자 옆에 거 자료 4번 보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난다는 그죠?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파장이야. 파장. 어쩌라고. 자, 다른 좀 확대. 커져라. 파장 보니까 시그마에서 6승이네. 자, 시그마에서 6승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마이크로미터야. 되나? 내가 알려준 4호전 7군 여기는 그 나노미터고. 그래서 이제 나노미터를 할 때는 또 파란 거랑 그리고 파란 거 그러면 그 나노미터일 때 파장은 700이랑 그리고 450 정도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이것보다 그 1000배 더 큰 1000배 그 위에 상이 그 미세한 것이 아니고 한국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걸 하면은 0.7 여기에는 0.45 돼 거의. 또 보면은 이 정도 이거 되는 것이 빨간색이고 이제 파란색이야. 하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보면 돼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분명히 그 라이먼, 발먼, 파션이다 보니까 이쪽이 당연히 자외선 가상 이거에는 저거 해주면 돼요. 그죠? 오케이? 3. 자, 합니다. 다음 번째 영역이 방출의 계열수죠. 써있네. 땡큐. 써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계열 쓰면 되는데 자, 계열은 사람 이름 그죠? 그래서 자라가발 파전 다시 한번 누구? 발머 계열. 오케이? 그리고 자연수는 라이먼 그리고 얘는 파션 해주면 돼. 옆에 거 아니 아래 거. 자, 라이먼 계열 중 광자면 이제 우리가 빛을 이제 입자로 떠올리는 거 아니 입자로 이제 생각하는데 광자는 빛을 이제 입자 형식으로 우리가 말한 거다. 그런데 광자 파장 가장 긴 경우 파장이 가장 길면 에너지 어떤데? 에너지는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의 경우 잘라나 보다. 긴 경우의 그죠. 이게 딱 보니까 뭔 이상해 말이. 파장이 가장 긴 어쩌라고 했잖아요. 미안. 그래서 라이브 계열 중 광자의 파장 가장 긴 경우의 전자 전위를 양에서 이용을 쓰죠. 다시 한번 파장 가장 긴 경우니까 얘는 잘 작은 거. 첫 번째 얘는 첫 번째로 들어올 때 모습이야. 가장 작은 거니까 얘는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져 됐죠? 해주면 돼. 자, 아래 거 3번. 자, 수소 원자는 전자를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냐? 이게 뭐냐면 스펙트럼 그죠? 스펙트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있으니까 전자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얘는 뭐냐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하나가 전이할 때 그때 그 내보낼 수 있는 그 이제 스펙트럼 그 모습이야. 그죠? 그래서 보면 전자 많이 있다는 거 아니고 수소 원자 전자는 몇 개? 한 개. X. 두 번째 거. 빛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의 발먼 계열부터 크냐?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큰 거, 그죠? 그래서 라이먼 누구? 자외선. 그리고 발먼 누구? 그리고 얘는 그 가시방선, 그죠? 그래서 자외선 크다, 그죠? 맞네, 그죠? 3번. 라이먼 계열 중 광자 진동수 가장 작은 경우는 그래요. 이번에 뭔데? 이번 에너지가 어때? 가장 큰 거 작은 거.
큰 거야. 진동수가 작으면 에너지가 그치? 네, 거꾸로 아니야. 네. 진동수가 작으면 진동수가 작으면 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진동수 아니 파장이 그거 일단 보자. 네. 우리가 그 파동 이렇게 쭉인데 진동수가 맞다. 진동수가 그 진동한 수이고 네. 얘는 이제 그 파장이고 라고 할 때 그 파도가 치는 것을 떠올려. 파도가 이제 얘의 경우는 파도가 계속 빨리빨리 친다. 빨리빨리 쳐. 얘는 한 번 치고 나중에 또 치고 나중에 또 치고 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파도 되는 걸 치는 거니까 센 거지. 에너지 크고 에너지 작은 거. 에너지 커요. 크고 에너지 작은 거. 우리는 파장에는 짧고 람다. 파장에는 길고 그리고 진노수는 많고 F번째 진노수 네. 많고 얘는 F에서 더 작은 거. 그래서 에너지랑 그리고 지금 서로는 같은 모습, 그죠? 우리가 식이 있는데 앞에 전에 나오는 이제 그 방대된 그 에너지식 얘는 시끄러워. HF는 그 H 람다분의 C라는 거, 그죠? 이거니까 그래서 진동수랑 방대 에너지 비례하고 또 파장하고 반비례하는 거, 그죠? 이거 식도 기억해. 이거 식 모르면 안 돼. 이거 대부분 메인으로 안 배우지만 약간 서브를 좀 배우는 거지만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모르면 이 관계 모르면 이거 다 못해. 그래서 문제 뭐니? 까먹었다. 그래서 진수 하자 작으니까 얘는 에너지 작다. 작은 거니까 이때는 무한대세를 전할 때이다, 맞아? 무한대세를 떨어지면은 가장 많이 그 이동을 걷다 보니까 얘는 가장 많이 내보낸 거. 그래서 반드시 틀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뭐 어디서 어디로? 이해됐죠? 이게 나온 문제야. 위에 거. 우리가 그 2번 문제 나온 거. 파장이 가장 긴 경우 이것이 뭐야? 이것이 그 진동수 가장 작은 거. 에너지 가장 작은 거는 ES로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 말만 바꿔 써먹고 그냥 말만. 얘들 말 뭔지 몰라요. 그럼 안 돼요. 네 번째 거. 라이너 계열 중 가장 긴 파장은? 그럼 이것이 뭐야? 에너지가 어때? 에너지 작업. 어디서 어디로? 그죠? ES로. 그죠? 떨어질 때. 는 발명 계열 중 가장 짧은 파장보다 가장 짧은 파장은 에너지가 어때? 그거 커요. 그죠? 에너지 근데 그 어떤 계열이라고? 발명은 가시광선. 그래서 가시광선 중 가장 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는 어디서 어디로 전이할 때? 무한대가 하면 네, 적외선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천천히. 뭐라 해야 돼? 발명 계열, 그죠? 네. 왜냐면 현재 가시광선. 근데 가시광선 중 가장 에너지가 큰 경우는 전자 전이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 에너지 가장 큰 경우죠. 네. 그래서 들어온 정도가 클수록 더 많을수록 에너지 더 많이 더 내보내. 무한에서 1? 맞아. 무한에서 어디로? 2로. 뭐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2. 그죠? 네. 그래서 문제 보면서 이렇게 해서 라이너 계열 중 가장 긴 파장, 에너지 가장 작은 거. 이것은 라이너 계열 중 가장 짧은 파장. 혼자 또 기냐? 뭔 말이야? 잠깐만. 문제. 그다. 그래서 라이너 계열 중 가장 긴 파장은 가장 에너지가 작은 거. 자, 우선 발명 계열 중 가장 짧은 파장보다 파장이 더 기냐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그렇죠. 작지. 다시 말하면 라이너 계열 중 가장 긴 파장에 대한 파장. 그래서 에너지 가장 작은 것에 대한 파장은 발명 계열 중 그 가장 에너지가 큰 것에 대한 파장보다 더 기냐고. 이것도 기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얘는 이제 자외선. 자외선이다 보니까 자외선은 뭘 다 해도 가시광선보다 파장도 더 짧다. 틀리면. 지금 위에 나오게 나온다. 이거. 여기에서 보는 그 라이너 계열에서 가장 파장이
이거 가장 파장이 긴 거? 긴 것은 이거든. 예, 좀 확대. 확대. 자, 라이너 계열 가장 파장이 이제 그 긴 경우는 예. 문제 여기서 주어진 것은 그리고 그 발명 계열에서 가장 뭐지? 가장 에너지 문제? 문제 뭐야? 가장 짧은 무엇이? 파장? 아니 문제 까먹었다. 아니. 아니 또 그래야 돼? 가장 짧은 파장 없자. 가장 짧은 파장 경우는 가장 짧은 파장은 얘다. 그래서 이제 그 RM 계열적 가장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랑 그리고 발명 계열 가장 에너지 큰 거 비교해도 그래도 얘는 그 저기 자외선이야. 그래서 이 자외선이다 보니까 자외선 파장이 더 짧다는 거야. 그러면 전자 전향 그 개수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어느 그 영역에 대한 거냐. 잘 봐야 돼. 이거 스크린 잘 봐야 돼. 괜히 뭐 이제 이동한 칸수를 봐야지 하면 안 되고 좀 그냥 잘 해야 돼. 빨리 하자. 뭐니? 그다음에 5번? 네. 5번. 자, 파색이요. 파색은 누구니? 저기서. 가장 짧은 파장. 저기서 가장 에너지가 큰 거. 그것은 발명 계정 가장 긴 파장보다 똑같은 말 또 나왔네 이거. 그래서 파생에서 가장 에너지 큰 거. 큰 것에 대한 파장이나 그리고 발명 계정 가장 파장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발명에서 에너지 가장 작은 거. 그때 파장과 비교하면 그래도 이 파장 이것이 더 짧다. 짧으니까 맞네. 오케이 맞는 말. 파셋 에너지가 더 작은 거다 보니까 파장도 길은 거. 오케이? 4번은 X거든요. X고 5번 동그라미고. 저 국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에너지 준이 그러니까 전해되는 거 좀 잘 봐야 돼요. 다 나오니까 이거 이런 거 그럼 풀 수 있을까 이런 거? 람다 1에 람다 B. 람다가 파장. 파장이 길을 물어보는 거. 그게 뭐냐면 파장은 에너지 역수니까 이때 전혀 에너지 이것은 이제 역수 해주면 돼. 있으니까 좀 해주면 일단 람다 1은 3에서 1 떨어져. 3에서 2에 대한 그 에너지 값은 지워버리겠어. 식 지워보고 람다 A 경우는 얘는 3에서 2로 3에서 1호니까 얘는 그 E3 땡이 2로 해주면 돼. 식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3이 9분의 K 빼기 3 마이너스 빼면 안 돼. 빼기 원래 있는 거고 마이너스 얘는 4분의 K 해주면 돼. 통분 얼마로? 36. 30분의 9, 30분의 4, 30분의 9. 그러니까는 풀풀 되니까 얘는 36분의 5 나오거든. 36분의 5. 이렇게 이거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람다 B는 2일. 쓴 거 없나 이거? 나 이거니까 이거 빼면 돼. 네. 그래서 이거 빼기 이거니까 네. 그 얘는 얼마냐? 그래서 4분의 3. 그죠? 네. 얘는 해봤자는 4분의 3. 얘는 4분의 3K 나온다. 이것이 그 에너지 그 비율 모습인데 네. 얘는 그 파장에다 보니까 역수로요. 역수. 뒤집어 거니까 얘는 뭐니? 그 5분의 36 대 3분의 4 되는 자 이거 나죠? 이겁니다. 이것을 5하고 3이니까 전부 다 그 15로 다 오케이? 15로 돼? 네. 그거는 뭐니 이거? 108? 108 108 대 뭐래? 20? 네. 약분하면 뭐야? 54 대 10 뭐야?
4로 하면은 약분 되지 약분 할 거리나? 이런 27대 5 하면 돼. 그죠? 58장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 공기 좀 보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인 좀 보면 돼요. 똑같아요. 이런 다 물어보니까 좀 물리 풀어보고. 완자 문제는 아무튼 약간 내신 기본 문제 이거 그것을 좀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통 문제. 네. 문제 2점짜리부터 좀 풀어나가면 돼요. 그렇죠? 약간 좀 쉬었다가 다시 또 하면.